그냥 붓기만 하면 다 염색, 속에는 염색이 안 돼서. 그럼 공개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뜨쇼를 위해서. 뻥 닫고 20분 동안.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의 뜨개님께서 퀴즈를 하나 내주실 거예요. 퀴즈에 대한 정답은 영상 속에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예쁜 하루의 뜨개 실을 한 타르씩 보내드릴 겁니다. 하루의 뜨개 로고 리스 모양에서 색상을 딴 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브랜드아의 뜨쇼 채널과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아재아빠입니다. 그 손 염색실이라고 하죠. 핸드다잉얀 요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그 손 염색실을 직접 만드시고 판매를 하시는 하루의 뜨개님 작업실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염색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하루의 뜨개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색이 확실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뜨개실보다는 되게 색감이 좀 독특하고 예쁜, 금방이라도 뭘 뜨고 싶은 그런 실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1년 전만 해도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기존에 뜨개도 하셨고 네. 손뜨개 인형도 만드시는 적도 네. 있었고 근데 뜨개방이 아닌 손염색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뜨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뜨개 공방을 차려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거를 저도 물론 꿈꾸고 뭐 SNS에 올라오는 그런 예쁜 공방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기성실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떼다가 그냥 팔고 뭐 수업하고 이런 건 좀 재미없지 않나? 이미 그런 공방은 좀 많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제 원래도 좀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실도 한번 내가 만들어서 한번 염색을 해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가 또 손염색실 한참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1년 딱 1년이요? 넘었어요. 네. 잘 되시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너무 판매가 없어서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부터 해서 요번에 1주년 이벤트까지 그때 이제 조금 판매가 좀 늘어났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야. 그러니까 이쪽의 매력에 빠지게 된 혹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좀 단색실보다는 좀 나염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옷도 약간 나염실로 많이 뜨고 그랬는데 이제 이 손염색실은 이제 나염처럼 자동으로 배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배색이 조금 그러니까 일반 기성 나염실보다도 더 자유롭게 배색이 예쁘게 잘 되고 또 이렇게 스패클이 콕콕 박혀 있는 거는 그 부분 코마다 그 스패클이 포인트가 돼서 편물이 조금 더 유니크하고 예쁘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이건 제가 말아놓은 건데 이런 이제 원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염매라고 이제 염료를 이 원사에 입히는 중간 과정을 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염매는 이제 보통 구연산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는 식초도 쓰는데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식초는 사용은 안 하고 이제 냄새 안 나는 구연산으로 네,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염료를 되게 정말 조금씩 저는 가루로 된 산성 염료를 쓰는데 정말 조금씩 0.01g 정도씩 물에 넣어서 조색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면 그 염액을 이제 원사에 부어서 뭐 줄무늬처럼 나오게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반복돼서 나오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 염색을 하고 그냥 붓기만 하면 다 염색, 속에는 염색이 안 돼서 좀 V자로. 가열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염색이 잘 되게끔. 우리 파마할 때도 뜨겁게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가열을 하지 않아도 되긴 돼요, 염색이.
컬러 염색이 다 되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스패클, 그러니까 스패클은 염료를 직접 뿌리는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뿌리기도 하고 뿌리지 않기도 하고 진한 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그거야 뭐 개인 취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 연한 색을 하고 진한 색을 하면 진한 색이 연한 색을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한 거를 먼저 컬러 염색도 그렇고 스패클도 그렇고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뚜껑 닫고 20분 동안 염색이 끝나면 이제 올 샴푸랑 섬유유연제로 세척을 하고요. 스패클을 뿌릴 때 염료가 이렇게 가루처럼 안 되고 동그랗게 우리 커피가루 같은 것도 뭉쳐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안에 팍 들어가 버리면 걔가 확 번져가지고 거기 색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떨어뜨려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얘는 슈퍼워시 처리가 된 실이라서 짜도 돼요. 이렇게 빨래까지. 이거 하도 많이 해갖고 손목 침막. 여기 딱 그 엉키지 않고 정렬이 돼서. 건조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전체 과정을 건조 시간을 빼고 네.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대략 이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하면 30분 정도? 네.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량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저는 네 탈에 4개. 4개를 한 번에 해요. 4개 하는데 30분이요? 네네. 와. 직접 제조를 하건 수입을 하던 기계 염색으로 된 네. 실만 네. 계속 봤었는데 네. 이렇게 손염색실하고 기계 염색실의 혹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거. 이제 기계 염색은 아무래도 한 볼이 하나의 색깔인 네네네. 게 많고 네. 또 나염이라 해도 규칙적이잖아요. 손염색실은 네 탈에를 한 번에 염색을 하는데 그게 또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네, 똑같은 염액을 쓰는데도 다 다르게 나오는 약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염색실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세상 하나밖에 없는 실 뭐 그렇죠. 이렇게 네, 할 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구매를 했을 때 좀 색이 좀 맞지 않거나 네네. 같은 컬러 군이어도 이제 색이 잘 맞지 않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 뭐 하루에 뜨개만의 색 조합이라는 게 좀 있으신지.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의 니즈에 충족을 했으면 해서 여러 가지 색을 그러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이어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해봤고 또 원사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원사여도 조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고 처음에는 만들고 보니까 죄다 좀 연한 색, 여리여리한 색 이렇게 네네,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진한 색 이렇게 좀 진한 강렬한, 네네 네. 강렬한 색도 한번 해보고 네네. 다른 염색하시는 분들처럼 뭐 풍경이나 뭐 네네. 그런 예쁜 사진 이런 거에서 이제 색감을 좀 찾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명화 같은 거, 명화? 예, 네네네.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실 같은 경우에도 고흐 해바라기 그 그림에서 이제 그러네요. 예, 색을 따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몇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뜨개만의 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게 하루에 뜨개만의 색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이제 그 제 하루에 뜨개 로고. 로고. 에 있는 로고에 이렇게 동그란 꽃리스에 네네. 있는 네네. 색을 네. 따서 만든 게 요 하루에 뜨개 실이거든요. 모헤어 네네. 네. 네네. 아, 모헤어도 있고 레이스도 네네. 있는데 레이스는 지금 없어요. 다 나가서. 네. 그래서 뭐 만약 하루에 뜨개를 대표하는 실이다 그러면은 로고에서 색감을 딴 요 실이라고 이 실의 이름은 생각하시면 뭐예요? 하루에 뜨개. 하루에 뜨개. 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 네네.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 뭐 이런 말 있듯이 네네네. 이렇게 색을 좀 많이 섞어봐요. 저도 어디서 본 말인데 색은 섞을수록 예뻐진다는 말을 어디서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핑크색이라도
그냥 핑크색에 갈색을 조금 섞으면 약간 복숭아빛처럼 되고 네네. 또 핑크색에 회색을 조금 섞으면 약간 인디핑크처럼 좀 톤 다운이 되고 또 보라색을 조금 섞으면 약간 자줏빛이 도는 핑크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정말 이거랑 섞는다고? 그게 된다고? 라고 했던 게 되게 예쁜 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이제 메모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잊어먹으니까. 모든 니터분들에게 다 권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분들이라면 손염색실을 한번 써보는 게 좋다. 단색 실로만 솔리드 옷 실드. 뜨게, 네네, 옷 뜨는 게 좀 지겹고, 우리가 이제 옷 뜨다 보면은 좀 지겹잖아요. 옷이 정말 많이 떠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겨워서 이렇게 또 문어발인 채로 놔두고 다른 거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손염색 실은 색이 그때그때 바뀌고, 이 다음에 어떤 색이 나올지, 이만큼 떴는데 이런 색이 나왔는데, 그 밑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뜨는 재미가 있어요. 뜨는 재미가 있고, 퀄리티가 좋거든요. 퀄리티가 좋은 실들이에요. 그래서 잘 떠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늘에 착착 감기면서 잘 떠지는 그런 게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좀 내가 뜨게 하는데 좀 지루하다. 다음에는 이거 뜨고 싶은데 딱히 이 실도 써봤고 저 실도 써봤고 했던 분들한테 네네. 조금 네, 추천을 네네, 새로운 시도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 색도 하고 싶고 했을 때 커스텀을 이제 요청을 해서 내가 염색을 할 줄은 모르지만 내가 염색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실로 네네. 네, 그렇게 색을 입혀서 하시는 것도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지금 입고 계신 네. 옷도 네, 직접 만드신 네, 요거는 요 실이랑 그 실의 이름은 뭔가요? 얘는 여름입니다. 여름. 네. 얘는 아, 네. 디케이고 아, 네네. 네, 요렇게 두 개 합사해서 이게 합사가 된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아마 이거보단 좀 밝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두운 모헤어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몇 미리로 뜨신 거예요? 3mm요. 요 정도 양이면 네. 몇 타래 정도? 세 개. 세 타래? 네, 세 개 들어갔어요. 모헤어가 이렇게 섞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라임을 하셨는데 저만- 모헤어를 섞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코가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 이거 단독으로 뜨면은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모헤어가 섞이면은 약간 모헤어가 얘를 잡아주는 찰지게? 네, 찰지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그러면은 가지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부산 갔을 때 네. 저희 체험단분 옷을 다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 핑거링 단독으로만 뜬 옷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모헤어 안 섞고 단독으로만 떠도 그러면 간절기용으로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색이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야 뭐 항상 게으르니까 몇 달 걸리죠. 몇 달이 걸려도 하나 뜨고 싶긴 한데 네.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1년 잡고 한번 해보세요. 1년 정도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가 입을 걸 뜬다기보다는 우리 딸을 떠준다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을 별로 이렇게 안 찾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냥. 근데 왠지 저는 이게 자꾸 저게 너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여기 이거- 부분이 네. 네, 이런 게 있어서 이 옷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가 이게 아이보리랑 섞은 거. 네, 이렇게. 생각보다는 되게 이게 이제 은은하게 나오네. 레이스는 합사를 하니까 네. 제 색은 한 반 정도는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사를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근데 진짜 이거 파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손염색실이 외국에서는 네. 이 핑거링이나 디케이 단독으로 많이 그렇죠. 써요. 네, 네. 레이스는 사실 안 써요, 외국 분들은. 그러니까 화려해져도 이 색 그대로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단독으로 뜨면 이렇게 이런 색이어도 합사를 하면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레이스 실을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원사의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눈으로 봤을 때는 굵기고요. 네, 굵기 차이가 제일 크고요. 레이스가 제일 얇고 핑거링이 중간이고 디케이가 그 다음 거. 제일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람당 미터 수. 네. 네, 그람당 미터 수.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손염색 실은 100g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스는 1200m, 핑거링은 이제
350에서 450m, DK는 200에서 250m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그람 수인데 굵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밀도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겠죠. 굵기가 얇으니까 네네. 다 같은 100g이면 훨씬 더 긴 거죠. 그 손염색실은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어떤 뭐 세탁 같은 부분은 뭐 기계 염색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건가요?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아마 이제 실을 사실 때 거기 상세 설명에 보시면은 이제 슈퍼워시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네네. 보실 수 있을 텐데, 슈퍼워시 처리가 됐으면은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이렇게 수축이나 이런 거는 심하지는 않고요. 네, 슈퍼워시 처리가 안 된 실이면은, 그러니까 모헤어 같은, 모헤어나 뭐 실크 들어간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찬물에 손 세탁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물론 이게 직접 색을 입힌 거라서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한 색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진한 색, 네네. 이렇게 진한 색들은 물이 그 염맥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하시고, 단독 세탁. 다른 데 묻을 수 있으니까, 이염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시고, 손에도 묻을 수 있어서 장갑을 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손염색실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 직접 이렇게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뭐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제가 오픈하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이 손현세씨 업체들이. 그래서 경쟁 업체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대체 어떡하나, 이렇게 저도 솔직히 고민도 많이 하고, 나만의 그 경쟁력이나 이런 메리트나 이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내가 만든 실로 어떤 분이 옷을 예쁘게 떠서 그거를 딱 리뷰를 딱 올려주셨을 때, 그걸 봤을 때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네. 울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처음에 솔직히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막 내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기쁨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프라인 샵 입점도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11월 30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서울 핸드메이드 페어에도 참가를 하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꼭 사지 않으셔도 되니까 와서 인사 나누고 예쁜 실, 예쁜 작품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뜨개 인터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뜨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